일로 와. 오케이. 자, 봅시다. 이 질문을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좀 바꿔야 돼. 실명의 한 국어 강사가 아니라 익명의 한 학생이 얘기해 준 거예요. 존나 대박이라고. 수능 치고 나서. 뭔데? 1월이었을 거야. 2월인가? 쌤 이거 봐봐요 하면서 막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봤더니 아하, 얘 이걸 얘기했네. 2018, 17부터 평가원 기출 흐름이 되게 달라지면서 되게 어떤 명확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거 모르면 진짜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딱 서설 하나만 하고 갈게요. 뭐 그냥 논란 되든 말든 어차피 나 뭐 구독자 200명인데 봐봐야 뭐 논란 될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서울대 의대생이나 법대생이요, 어지간한 대학 수학과보다 수학 잘할 것 같아. 맞죠? 솔직히 되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요 이것저것 다 잘해요.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옛날부터도 그래왔지만 그 경향성을 명확히 하기 시작한 게 2017 학년도 이후고, 2018에 LFI 키트, 그러면서 레트로바이러스, 개체성, PCR 지문, 항미생물 화학제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며칠 전쯤에 올해 EBS 연계교재 중에 이 지문 되게 중요하다라고 단톡에도 올려드렸죠. 그 지문이 무슨 지문이었냐면 리스크 거버넌스, 위험 거버넌스 지문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기할게 그냥.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되게 말이 많잖아. 뭐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 또는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뭐가 맞을까? 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과학적 관점이에요. 과학적 관점은 뭘까?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확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뭔가의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거리두기에서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들이, 예를 들면 2m 거리를 둬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는 아니겠지만 2m 거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감염력이 95%가 감쇄가 되더라. 그런데 30cm로 다가서게 되면, 바로 옆에 앉게 되면은 감염력이 뭐 60%가 넘더라.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도 뭐냐면요, 마스크 2 마스크는 99%가 방역이 돼요. 그런데 마스크 2, 마스크 없는 거는 뭐 60%, 40%, 마스크 아닌 애들끼리는 뭐 8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 그럼 뭐냐면 과학자의 역할은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역할은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일반 국민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못 알아먹어. 내 수업 알아먹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 2, 3등급들이야. 또는 4, 5, 6, 7, 8등급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알아먹어요. 물론 이제 지금 8월이고 9월이 되면은 5, 6, 7, 8등급도 이제 넘어오는 이유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뭐 코로나 뭐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얘기하잖아. 못 알아먹어. 그냥 걔네들은 뭐냐? 아니 우리 부킹해야 되는데 왜 클럽을 닫아요? 코로나가 뭐라고? 나 안 걸렸는데 안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구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거는 정치의 영역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EBS 연계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 정확하게 코로나 관련된 지문인데 굉장히 평가원틱하게 잘 내놨어요. 그래서 대놓고 정치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면 당연히 논란이 됐지만 여러분이 이거였구나라고 느낌받을 수 있게 잡아주고 있고, 그 지문이 그래서 과학과 정치 영역, 이렇게 뭔가 팬데믹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과학의 역할은 무엇이냐, 정치 역할은 무엇이냐, 그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이냐, 되게 의미 있는 지문이었어. 기억나죠? 위험 거버넌스 풀었었죠, 같이. 그래서 다뤘지 않았냐? 우리 저번 시간인가? 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뤄주고 설명을 드린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출제 예상이라는 측면이 이런 식의 예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평가원이라는 것은, 기출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상과 경향성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뭐 사실 꼼수를 좀 부려보자면 이런 거야. 2학기 때 휴강이 좀 있거나 2학기 때 감금되셔가지고 당근 흔들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아 이런 경향성이 출제되겠거니 라고 예상해보면 얼추 또 들어맞는단 말이야. 이제 슬슬 그걸 할 작업도 왔고요. 그 작업할 시기도 왔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요. 출제 경향성에서 그 다음에 올해 출제를 들어간 교수님들 논문에서 올해 이런 시험이 출제될 수 있을 거다. 올해 이런 소리가 출제될 수 있을 거다. 찍죠. 매우 높은 확률로 저격 적중하죠. 기억날 거예요. 작년 수능 전날 오후 2시, 3시 사이에 아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 이러면서 제가 오르비에다 딱 글 하나 올렸더니 어떤 학생이 그랬어. 선생님 공부 안 해서 그러는데 저 고전 하나만 찍어주세요. 제가 절대 안 찍어줘요. 근데 이제는 찍어줘요. 왜? 알겠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딱 찍어줬어요. 연계 둘 중에 하나 비문학 그 다음에 연계 둘 중 하나 비연계 둘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애가 다음날 딱 와가지고 오 씨발 소름. 웃긴 게 뭐냐면 나 같은 구독자 200명의 개쩌리 강사들은 그런 거 백날 맞춰봐야 이슈도 안 돼 사실. 어쨌든 자 다시 이 지문 흐름을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좀 어그로 좀 끌려고 그래서 썸네일에 오늘 유튜브에. 자, 이 지문 흐름 이제 볼 건데 사실 이 지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이 잡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이식이야. 주제는 이식. 그럼 당연히 이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냐, 나랑 DNA가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 그럼 당연히 내 DNA랑 똑같으니까 면역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평소에 뭐 수혈을 했다가 뭐 아니면 요즘 뭐 그런 게 있다던데, 그 태어났을 때 태반 안에 있는 그 세포 뭐 기억이 안 나네 잘. 그게 줄기세포인가 그런데 그거를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바이오 기술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내 DNA랑 똑같으면 당연히 면역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없어. 근데 문제는 아니 내가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 분신을 내 DNA 내 복제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동종, 나는 인간이니까 같은 인간한테 받는 거죠. 혹은 DNA가 비슷한 유사한 우리 가족들한테 이식을 받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DNA 차이는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면역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그러면 그 이식에 대한 이식편에 대한 억제 반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억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거에 대한 억제가 돼버리니까 면역 자체가 박살나면서 감염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 DNA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DNA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그래서 DNA가 없는 기계를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계는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전기를 계속 유지를 시켜줄 거야. 그 다음에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묘할 수가 있어. 근데 인공심장을 달아놨다고 쳐봐. 근데 갑자기 어디서 자력이 존나 세게 들어와가지고 멎어봐. 그럼 사람 골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자인공장비도 되게 장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종이식을 해보면 어떨까? 야, 근데 이종이식 하면 당연히 아예 다른 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 동종이 아니라 이종, 아예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성 면역 반응이 있어서 아예 형질을 바꿔버리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봐. 좀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굳이 영 쓴 이유는 흐름 한번 바꿔주려고. 왜 그러면 이걸 세팅을 했을까? 뒤쪽 주제로 이어가기 위해서야.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끌려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지? 가수 정인 얘기했니 혹시? 얘기했니 내가? 가수 정인? 별건 아니에요. 저랑 제가 예전에 이제 김구라 씨는 봤다 그랬었잖아. 아무튼 그냥 여자친구랑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수 정인이 노래를 딱 차로 듣는데 나 그때 감동받았죠. 그냥 노래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이나 못 느꼈던 느낌들인데 뭐냐면 이제는 제가 국어라는 과목에서는 마스터예요. 거의 랭킹 1등 정도 되는 마스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수술을 잘하는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니야. 그분이 훨씬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지만 눈 미용 성형 자체는 아예 그냥 대한민국 1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비슷해. 수능 국어는 그냥 내가 1등이야. 실력으로. 난 이제 자부해요. 그런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의 결과가 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감동을 주는지.
우리가 올림픽 때 예를 들면 뭐 여자 배구팀 보면서 감동을 했어. 왜 그러냐면 그 마스터급까지 간 사람들이 그 열정과 그 노력이 되게 감동스러운 거거든. 그리고 아예 넘사벽 수준으로 저 압도적인 세계 1등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원래 천재였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노력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 천재가 된 거거든. 그러면 그걸 아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 꾸역꾸역 힘든 과정을 버텨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아, 가수가 이런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목소리가 악기인 거야, 가수는. 그 우리가 악기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듯이 가수도 자기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오버워치 랭커야. 그럼 브론즈 가면 가지고 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S랭크야. 그럼 C랭크 애들 만나면 가지고 놀 거 아니야. 니네가 고딩이야. 그럼 잼민이들 초등학생들 쪼만만한 애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가지고 놀 거 아니야. 그 느낌이요. 자, 바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독서지문을 가지고 놀질 못해. 대부분 어쩌고 있는 줄 알아요? 첫 단어 때 끝 단어까지 끌려만 다니다 끝나는 거야. 그건 1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1등급 잘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문 좀 닫으세요, 뒤에.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했었어. 못했다기보단 안 했어. 프로게임 한다고. 고1 때 반 38명 중에 34등 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전국 70등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저는 그래. 공부를 내가 제대로 했다면 전국 1등도 나는 했어. 성적표 다 인증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느낌이, 마스터가 된다는 느낌이, 압도적인 뭔가가 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는 아는 거야. 물론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대학을 바로 못 갔을 수도 있고,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한 10년 전에 바로 거의 1타급 찍었다가 회사한테서 20억 30억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막 소송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뭐 이적도 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제 예전에 그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뭐 일단 제쳐 두더라도 마스터급에 가서 놓고 보면은 보이는 거거든요. 이 지문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을 볼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 1등급이라고 해봐야 4%야. 요즘 학생 수도 적어요. 그러면 한 학년이 200명 되는 학교도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1등급이면 몇 명이요? 8명 있어요. 전교 10등이야. 전교 10등만 돼도 2등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볼 일이 없는 거야. 1등급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서울대 정시가 상위 0.2%예요. 내가 그 얘기를 대치동에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는다니까? 아니, 서울대가 상위 0.2%인지 모르는데 대치동에서 뭔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장사를 하고 있어. 그 수준이야,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상위 0.2%가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봐. 1000명 중에 2등이야. 고등학교 5개 중에 2명 있을까 말까야.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하나의 군, 시군구에 한두 명이에요. 이제는. 그 정도 느낌이라니까. 서울대를 가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서울대에서도 내 또래에서 에이스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을 볼 확률이 별로 없어요. 1등급,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심지어 3등급조차도. 그러면 뭔가를 배웠을 때 완전히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관성보다는 자기 건 유지하면서 뭔가 메꾸려는 관성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여러분이 마주한 국어 강사나 국어 컨텐츠가 마스터급이었냐고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문제 풀어줘. 100% 믿을 수 있어요? 그 얘기야. 저는 100% 신뢰하셔도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문을 바라볼 때는 가지고 노는 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지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흐름인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평가원에서 출제됐었던 게 개체성 지문이에요. 이 개체성 지문이 1, 2단락이 뭐라고 나오냐면 1단락은 공시적인 개체성이에요. 즉 동시대의 한계체라는 개념이 뭐야? 라는 걸 얘기하고 2단락은 뭐냐면 통시성이에요. 야, 1년 전 나랑 지금의 나는 어떻게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잘데기 없는 그 문제 푸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순우리에서 세팅이 돼 있어요. 뭐라고? 나의 후손과 나는 인과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다. 다른 개체보다는. 씨발 어차피 한 개체 아닌데 그 얘기를 뭐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자꾸 칼같이 끊으려 그래. 개체성 지문도요. 두 개체냐 한 개체냐를 자꾸 칼같이 끊으려 그래. 근데 잘 생각해봐. 아예 다른 개체에서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을 하고 이제는 독성이 없어져서 공존을 하다가 내부 공생을 하다가 한계체가 돼버리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라고. 어떤 느낌이겠어요? 다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이때는 유사성이 0%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나를. 그런데 이제는 유사성이 거의 100%예요. 한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점차적으로 한계체가 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다른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학생은 제가 문학에다도 적용하니까 감스라고 쓰더라고요. 야, 감스가 뭐냐? 누구 눈에 누구만 보인다고. 선생님이 검스요? 이러더라고. 이 앞에 계신 이분이, 개 말고 계신 이분이, 개 아니 말고 계신 이분께서 뭐라 그래? 선생님 검스요? 감정 스펙트럼. 감정 스펙트럼. 그러네. 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이 감정은 한 80% 정도 맞는 것 같다. 야, 이거는 진짜 극대노다. 자, 예를 좀 봐봐. 대노. 내가 봤을 때 대노 한 이 정도야. 중노 이 정도야. 소노 이 정도야. 극대노 이 정도야. 이 느낌이라고.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X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사고를 해? 야, 좌파님 다 우파냐? 아, 죄송. 또 저도 모르게 또 급발진했네요. 한국 사람 어쩔 수가 없어. 좌파니 우파. 또 나왔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 자, 참아야 돼. 자, 다시.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트럼. 아니, 그렇잖아.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겠다. 극좌도 있지만, 극우도 있겠고, 중도도 있을 거고, 온건도 있을 거고, 그런 거야. 근데, 야, 너는 씨발 극자가 아니니까 다 나쁜 놈이야. 넌 극우가 아니니까 다 나쁜 놈이야. 끝이 없죠,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의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뒤쪽 단락에서 여러분이 어그로 끌리는 거. 왜?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막 RNA 나오고, 뭐 역전사 나오고, 전사 나오고, 정신 못 차려. 아, 이 사람들아. 구조 잡으라니까 정신 못 차리겠으면. 두 번째는,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라고. 구조 집중하고,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고, 정보 가치에 집중하라고. 그럼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레트로바이러스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비교 대조면서 어떤 관계인지 보이는 건데, 간단하죠. 원래는 아예 두 개체였던 거야. 심지어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개체였던 거야. 지금 코로나처럼.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해야 돼? 내인성. 한 개체처럼 있는 거예요. 발현이 안 되고. 그런데 동종 간에는 감염이 안 돼. 왜? 아예 동종 간에는 한 개체처럼 유전적 유사도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런데 다른 개체로 넘어가면 발현이 된다고 이제. 왜? DNA가 다르니까 이종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질문 이게 보여야지.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떨어지냐. 봐봐. 자, 지문 들여다보지 마시고 제 설명 흐름을 보세요. 이 지문인 거야. 이걸 이렇게 못 읽고 있다고요? 아,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바가 못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반 34등도 해봤고 정부 70등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면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할 거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가 100분이 100이라고 저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 수업을 듣잖아요. 통계적으로 50%가 100분이 97, 8, 9가 나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원래부터 잘했던 애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구한말에서 일제시대 근대화, 오늘 광복절이네, 참 마침. 넘어가듯이. 구한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구한말에 머물러가지고 상투 틀고 컨셉 잡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유교가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교 보이들 많아요. 하지만 근대화 돼가지고 모던 보이가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가치관의 차이고요. 사고 방식의 차이예요. 단어 외워서 공식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단어와 공식을 왜 그런지 느꼈으면 그 느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고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절차적 지식인 거예요. 수능은. 수학 같은 표상적 지식이 아니라. 수능 국어는 능력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 절차적 지식이라고요. 계속 교정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자세를 잡아드렸고, 말 듣는 혹시 필기 안 한 건 아니죠? 네.
필기할 시간을 차차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첫 문제 풀 때 나와요. 일로 와. 선생님 녹화하고 있는 거 맞죠? 첫 문제 풀 때 나오는 거야. 우리가 논리라는 과목 어디 배우냐면 국어가 아니야. 씨발.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이야. 그럼 봐. 수학에서 논리를 어디서 다루니? 대수학? 기하? 물론 다루긴 다뤄. 수학에서 메인이 되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에서 논리를 다룰 때 메인이 되는 과목이 뭐야? 단원명 얘기해봐. 단원명. 단원명 얘기해봐. 집합과 명제예요. 집합과 명제. 야, 잠깐만. 아니, 명제면 명제지. 왜 집합과 명제야?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되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힌트야. 잘 들어.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느낌도 안 줄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 듣고 잘 체화하고 적용해 보잖아요. 어지간한 국어 강사들 다 씹어먹어요. 그건 내가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얘기했잖아. 저 불과 4년 전까지 삽자로 선생님하고 국어 강사 키웠고 수학 강사 키웠어요. 강사들 가르쳤던 강사야. 뭐 일반인들을 몰라. 얘기해도 몰라. 상위 0.1%가 서울대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치동의 평균이라니까. 그 얘기하면 뭐야. 어차피 못 알아먹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 얘기 안 해 그냥. 여러분 알아먹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왜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지 정확히 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자, 필기할 시간 1분 1분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아니다. 지문 뚫은 다음에 필기하자. 자, 봅시다. 일로 오세요. 자,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문제죠. 그러면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이식을 하는구나. 이때 이식으로 옮겨붙는 세포 등등을 뭐라 그런다? 이식편이라고 한다. 자, 봐봐.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핵심 단어는 뭐야? 당연히 이식이죠. 현관펜. 어디냐? 현관펜, 현관펜. 현관펜, 현관펜. 됐죠? 현관펜. 벌써 3번 반복이야. 자, 그러면 이식을 할 거면 어떻게 한대요? 자신이 밸런스 쌍둥이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미 이 말 안에 함축이 된 거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야? 제일 좋은 건 나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보면은 야구 선수들 보면 토미존 서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팔꿈치가 너덜너덜해지면은 뭐 이건가? 이게 안 쓰는 그거라며. 그래서 얘를 갖다 붙이면 구속이 더 빨라지고. 내 거 갖다 붙이는데 문제가 될 게 뭐야? 아, 좀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이제. 예. 머머리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식, 모발 이식, 모발 이식 아시죠? 면역 반응 없어, 이런 것도. 내 머리 심는 거야. 맞잖아. 너희 나중에 머머리 됐을 때, 물론 안 되겠지만, 머머리 됐을 때, 모발 이식은 남한테 사는 게 아니야. 내 머리 뽑아서 사. 알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보세요. 이식을 어떻게 한다? DNA가 동일한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자, 하향치 간 거야. 왜? 일단 기출도 연계되어 있고, 이식이라는 개념, 상식을 좀 생각을 해봐. 맞잖아. 내가 곧 머머리가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머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머머리야.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도 다 머머리야. 난 100% 머머리야. 어떻게 하지? 이식해야죠. 내 머리 뽑아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 일단 내 DNA, 나랑 똑같은 DNA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걸로 와야 되겠구나. 됐어요? 넘버 2로 간 거예요, 그러면. 주제는 계속해서 이식편 뭐 이런 얘기야. 그게 뭐야? 바로 동종이식이구나. 됐죠? 그래서 주제는 자기 자신에서 동종까지 간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내가 간이 좀 안 좋아. 우리 가족들한테서 이렇게 이식받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돼지 간 갖다 붙이면 이건 난리 날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때 면역 반응 일으키는지 누가 모릅니까? 그냥 구조 안 잡고 갈게요. C 잡을 건데 그냥 안 잡고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잖아. 동종이식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식이 벌써 진짜 이미 이식의 주제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이식이라는 걸 못 잡는다.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잼민이처럼 읽고 있는 거지. 우리 이노잼민이 한번 일단락 읽어봅시다. 네, 선생님.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이식을 실시한다. 잼민이 때 했잖아. 고3이 아직도 그거라고 있어. 제발 좀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그건 하는 거고 주제 구조 잡아서 가치 판단해서 오는 거야.
아, 그래 주진 이식이구나. 아, DNA가 같은 내 걸 이식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없지. 그렇지. 내 걸, 예를 들면 내가 간이 망가졌어. 내 간 얻다가 놔둔 것도 아니잖아. 어떡하지? 쌍둥이 있으면 되지. 쌍둥이가 없잖아. 어떡하지? 다른 사람 걸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동종이지. DNA가 다른데 어떻게 되지? 면역반응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게 고3 수능 수준이라니까. 계속 볼게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평소에 안 해서 그런 거지. 계속 볼게요.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 조직 적합 복합체 분자 차이에 유발된다. 잘 봐.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자, 저 보세요. 뭐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얘기 못해. MHC는 기억을 하겠지. MCH인가? MHC. 묻지 마. 아, 진짜. 커뮤니티 좀 이상한 것 좀 하지 마, 제발. 여기서 유발이 돼요. 얘가. 그럼 봐. 얘는 또 어디서 와야 되는 거야? 아, 유전적 거리 때문에 오는구나. 아, 그렇지. 야, 당연한 얘기 아니냐? 아하. DNA가 다를수록 얘네들이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면역 억제제가 있어야죠. 그런데 면역 억제 사용은 또 어떻게 돼요? 아,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 야, 씨. 문제만 되네.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일로 오세요. 자, 봐. 주제는 이식이야. DNA가 동일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없잖아. DNA 동일한 이식편이. 그래서 동종이식을 했더니 면역반응 생기는데 DNA가 클수록 생겨.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으려고 했더니 감염이 돼. 그럼 해결 방법이 뭐겠어? DNA가 없는 놈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DNA 없는 놈으로 가는 전자 인권 전개를 쓰는 거, 이달락에서. 이해됐어? 사진 좀 올려주셨으면 필기하세요. 30초 드립니다. 봐, 가지고 놀라니까. 지문이 이렇게 되게 짜임새가 잘 되어 있잖아. 이걸 왜 안 읽어? 꼭 그래, 나한테. 아, 선생님, 실전에서 못하겠는데요. 야, 수학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놓고, 아, 저 선생님 실전에서 못하겠는데. 아, 당연히 못하지, 지금은. 나중엔 해야지. 아, 그냥 안 할게요. 대학 안 갈게요. 본인 선택이에요. 대학을 안 가겠다는데, 공부를 안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방법을 알려드렸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필기하세요. 자 봅시다. 이달락. 이 시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단점 같은 거 같거든요. 또는 문제 1. 이식이 가능한 동종이식 편수가 매우 부족하다. P2. 해결법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 이거구나. 형광펜 밑줄. 그럼 봐봐. 이건 이제 세 번째 이식의 방법이죠.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이다. 얘도 문제가 존나 많네. 또 추가 전력을 전기 배터리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부품 교체도 해줘야 돼요. 정교하지도 않아. 안 된다는 얘기 같네. 일로 오세요. 그래서 아예 DNA를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간 거야. 아, 선생님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없지. 없는데 모르냐? 죄송해요. 화낸 거 아닙니다. 우리 자기야. 모르냐? 자기 쌍둥이 것 나 DNA 동일한 거 모릅니까 우리? DNA 거리가 동종 이식을 했을 때 좀 생긴다는 거 모릅니까? 그래서 아예 DNA 없는 인공장기, 전자 인공장기 모릅니까? 알잖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존나 많네? 해결 방법이 뭘까 해서 4달러로 가는 겁니다. 3달러로 가는 겁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필기하시라고. 점만 찍지 말고, 찍는 척 하지 말고. 필기하시라고요, 빨리. 박제한다.
자꾸 뺀질거리면.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표를 인간에게 이식한다. 이종이식이 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이식 방법이죠. 이종이식. 상관편 믿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동종도 지금 DNA가 다른데 얘는 박살나죠 지금.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놈한테 반응을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초급성 반응이 생겨버려.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유전자 제거를 하는 형질 전환이라는 게 생겨난대. 됐어? 존나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당연한 얘기를 했어. 뭐하러 했지?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딱 여기로 잡으세요. 필기 안 합니까? 1달러에서 웃으신 분 필기 안 하십니까? 너 사이트 어디 하는지 내가 다 얘기한다. 보세요. 이걸 세팅한 이유는 4, 5달러로 이어가기 위해서야. 근데 난 이것도 의도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주제 흐름이 왔잖아. 그럼 초반부에 주제 세팅을 하는 거야. 맞죠? 1달러 주제 세팅 하듯이. 그럼 얘는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헷갈리라고. 왜? 그래, 그 정도 페이크는 쳐야, 그 정도 페이크에 안 속는 애들이어야 오케이, 너 만점 줄게. 얘들아, 우리가 수학 만점자를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봐야 전국 2400등이에요. 좀 미안한데, 미안해. 건방지게 발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전국 100등 안에 안 들면 의미가 없다고 봤어. 왜냐하면 라떼는 제 인생 얘기 잠깐만 하면 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검사가 되고 싶었고 사법시험을 쳤어야 됐고 그러면은 판검사 임용권이 200등이요. 250등. 서울대 법대 정원이 내 기억으로는 우리 학번 때가 204명이었어. 210명이었는데 204명이었어. 서울대 법대 못 들어가면 난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400등이요. 난 그럼 그날 진짜 질질 짰다 진짜. 난 전국 뭐 2, 300등만 등수 찍혀도요. 그날은 잠이 안 와요. 날 새면서 씨발 막 죄송해요. 열받아가지고 막 버프 존나 받아가지고 공부한 날이야. 올해 수능도 그래요. 요즘 수능도 그래요. 국어 만점자 200명, 65명이야. 급이 다르다니까. 이과 부심 부릴 때가 아니야. 어디 2400등이 뭐 부심을 부려. 국어 만점자가요. 훨씬 똑똑해. 그 수준의 정보 처리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수업 듣고 그대로 따라와봐. 어느새 만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너희 신미학용 뭐 이럴 때 우리 뭐 쐈어? 조총 쐈어. 걔네는 걔 틀린 건 같고 이렇게 돌리고 싶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럼 뭐 해야 돼? 조총 사거리 돌려야 되고 조총 개발해야 되겠냐? 빨리 수입을 해야죠. 근대화를 해야지. 아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빨리 상투 자르고 근대화하고 유교가 아니라 경험주의 근대화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뭐 구한말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상투는 못 자른다. 뭐 수지 발모 뭐 신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자르냐. 지금 다 잘렸는데 지금. 차라리 목을 잘라라.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도태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발 좀. 다시. 그러면 이 지문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따 4달락 같이 보겠지만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볼게요. 4달락.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라고 그냥 도입했을 뿐입니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입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일단은 주제니까 형nap편 밑줄 칠 거고요. 야 그게 뭔데? DNA의 일부분이래. 봐. 내 DNA예요. 내 몸속, 내 DNA 일부로 있는 거야. 내 유전 정보예요. 오케이? 나랑 한계체란 얘기야, 이 얘기는 지금. 한계체란 얘기예요. 6월에 개체성 질문 나왔으니까 이 정도 잡아야지. 레트로바이러스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레트로바이러스는 뭔데 이 새끼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이는 첫 번째, 바이러스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두 번째,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고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야? 기억,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징이야. 반면에 니은,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징은 뭐예요? 달라. 레트로바이러스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으며 특정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키는 코로나 같은 놈들인가? 모르겠어. 유전 정보가 담긴 DNA부터 RNA가 생성되는 게 전사 과정인데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가 봐. 그런데 얘와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을 거치나 봐요. 됐어? 그리고 거기에 끼어들면서 감염을 시키는 원리 인간을 얘기하고 이후에는 숙주세포에 들어가가지고 다 작살낸대. 됐습니까? 그럼 봐봐. 이쪽으로 와. 특징이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6가지가 나왔죠. 뭐에 대한?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야, 그러면 레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요? 물론 4단락에 2가지 정보가 있으나 결국에는 초반부에 도입 역할에서 잠깐 언급하고 끝났기 때문에 뒤쪽으로 묶어줘야 되는 정보인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4단락 초반부에다가 레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엮어놓고 레트로바이러스를 엮어놔버리니까 구조 처리를 못하는 애들은 2개 정보가 섞이니까 멘탈 터지는 거죠.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이거를 느낌 있게 보시려면 형광펜 드세요. 느낌 있게 보시려면 형광펜 드세요. 이러면 되죠. 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저 하나의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 뭐 메이저리거들이라든지 우리 야구 선수들이 그 뭐냐 그거 하잖아. 그 올스타. 그 올스타 때 뭐 하냐? 홈런 더비 하잖아. 왜 하냐? 실제 경기에 써먹지도 못하는 거. 일종의 쇼를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잘 친다. 스티븐 커리 봐요. 막 저 멀리서 던지는데 다 들어가. 안 보고 던지는데 다 들어가. 쇼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전에서도 그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스티브 커리가 돼야 인생 성공이 아니라니까. 스티브 커리 절반만 넣어도 인생 성공이야. 스티브 커리 10분의 1만 벌어도 성공이야. 여러분, 제 10분의 1만 하셔도 돼요. 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실제로서 어떻게 해요? 따라 해보라니까. 그러다 보면 되지. 시작도 안 해보고 안 해보고 그냥 좀 구한 말로 살게요. 저 상투 틀고 살게요. 사세요. 비꼬는 거 아니야 정말. 난 존중해요 정말로.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고 심지어 돌멩이 안에도 세상에 이치가 있어. 자 봅시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자난자? 생식세포. 아하 잠깐만. 생식세포에 감염되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생식세포로 갖고 두 번째 거기서 온 자손들이 다 모든 세포들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걸 다 갖게 돼버렸어. 그러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봐. 아하, 생식세포 유래돼서 갖고 있는데 세대가 지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활동성이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마치 한계체처럼 됐지만 이걸 다른 종, 이 종에다 넣어주면 발현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글의 전개 방식에서 나열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거야. 나열은 정보 처리 안 하겠다는 얘기야. 맞잖아. 수학에서 마치 어떻게 푸는 거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1000개 있으면 1000개 다 셀 거예요. 4팩토리얼까지 있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를 해버리면 되지. 언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6, 4, 24개를 다 세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어야지. 핵심이 되는 건 뭐야? 공진화. 맞죠? 공진화. 세대를 거치면서.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자, 1분씩 필기 다시 한번 잡아줘 볼게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여기 20초 잡고 1분씩 다시 한번. 자, 다 푼 사람. 지문 보지 말고 이 내용 봐. 이 내용까지 처리가 돼서 할 게 없어. 좋아. 그러면 퀴즈 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26번에 5번은 틀렸어. 틀린 이유 찾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틀린 이유 찾아요. 자, 잘 들어. 여러분, 일치로 찾잖아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일치로 절대 못 풀어요. 일치로 절대 못 풉니다. 그런데 기출 해설지들과 기출 해설 인강들 좀 보세요. 욕 좀 할게. 씨발 거 죄다 일치로 쳐 풀고 자빠졌다니까. 죄송해요. 근데 욕 나오는 이유는 수험생들의 인생 걸린 문제야. 100일 안 남았어. 나도 지금 멘탈 터져가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일치로 못 푼다 그랬습니다. 근데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정확하게 오늘 고쳐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죠. 나 잡지 마. 나 잡지 마. 자, 저한테 오세요. 이제.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좋아.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2019 수능 만점자 151명이었나? 148명이었나? 이제 역대급 수능. 그때 이제 학생들 뚝배기 터트렸던 지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철저하게 주제구조로 터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왜 주제구조로 털어야 되냐면, 일단은 실제법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내가 물건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벽돌이 왔어. 또는 돈을 보냈는데 안 왔어. 그럼 그 집 찾아가가지고 뚝배기 날리면 안 되잖아. 사적 구제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적 구제를 해야 되거든? 공적 구제는 절차법에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주제구제 세팅이 되면서 확인이 된 거야.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3번을 자꾸 맞다고 얘기를 해요. 왜? 선생님,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 자꾸. 주어가 목적어를 발생시키면, 즉 주어가 있으면 목적어는 목적어가 되는 거지만, 주어가 없으면 당연히 목적어는 발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 맞아 보이죠? 봐봐.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잖아. 자꾸 이 생각을 해.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저 근거 찾으면 여기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하냐? 여기 보이죠? 이런 행위들이 법률 행위야. 맞죠? 그러면 이런 행위들 이처럼 들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구조를 보면 서술어 같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주체잖아. 법률 행위가 얘네들을 만드는 거니까. 법률 행위랑 얘랑 같으니까. 그럼 법률 행위는 뭔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건 법률 행위는 정의 맞잖아요. 맞아. 그런데 저 지문을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자,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필기 하세요.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나와. 자, 3번 선지.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얘가 있으면 얘도 있다.
근데 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를 해. 맞았잖아. 근데 여러분, 왜 내가 자꾸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야 발치독 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처방을 주는 거야. 발치독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탄수화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지방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고지혈증이야. 그럼 탄수화물을 되게 안 먹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야. 그런 식인 거라고. 그래서 처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 필기하세요. 3번 문장하고 얘를 똑같이 써, 옆에다가. 이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풀잖아. 왜? 실제 이렇게 풀리거든.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린다고. 오케이? 실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요. 저도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게 자꾸 맞다고 생각을 해. 필기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거야. 나는 이거를 뭐로 설명을 해주냐면 여러분 이걸 자꾸 논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 그 논리 누구한테 배운지도 모르겠어. 아니, 제가 조무사 이런 표현 안 할게요. 자꾸 비하 표현 같아서. 그런데 뭐 아는 사람한테 배웠냐 니네? 아는 사람한테? 뭐 알아요 그분? 뭐 전공했어요? 논문 썼어요? 아니 진짜 학사 딸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사실 나도 죄송해요. 좀 아가리 해야 돼. 근데 너무 몰라.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냥 내 떠들고 있는 거야. 솔직히 나도 아무것도 몰라. 저기 평가원 교수님들 야,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어. 교수님 볼 때마다. 근데 내가 창피하거든. 저 이제 학사 딸이들 심지어 학사도 아니야. 심지어 타전공이야. 아, 와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 더닝크루거의 극한이에요. 이미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아 빨리 내려오셔야 될 텐데. 저는 이쯤 있어요. 교수님들 당연히 여기 계시지만 얘기를 안 해. 교수님들은. 다시 봐봐.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나도 이렇게 판단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건 첫 번째 이거예요. 이게 언어 영역적으로 또는 국어적으로 볼게요. 국어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얘는 100% 맞진 않고 한 80% 정도 경험적으로 맞아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잘 봐. 잘 보라고. 그래서 집합과 명제를 연결지어 배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딱 왔지. 즉 무슨 얘기냐? A가 B를 발생시킨다. 자, 이게 참이다. 그럼 A가 없으면 B도 없다. 이게 참이려면요. 이 경우는 어떤 집합이어야 되는 거냐? A와 B라는 원소밖에 없을 때야. 그러면 A 관계, B 관계밖에 없는 거잖아. 관계가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생기는 거잖아. A와 B의 경우의 수. 그 관계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전체 집합에 A랑 B밖에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경우라면 A도 있고 A와 B의 관계는 A가 B를 발생시켜.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C도 B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D도 B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E도 B를 발생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명제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지. A가 없으면 B가 없어. 아니 C가 있으면 B가 있는데 D가 있어도 B가 있는데 E가 있어도 B가 있는데 다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A와 B의 관계만을 A와 B의 관계만을 확인한 거지 C와 B, D와 B, E와 B의 관계는 확인한 적이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즉 명제를 하려면 논리를 하려면 집합이 선행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문제는 최근 평가원 지문들은 100% 정보가 불충분하다니까요. 특히나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명백하게 완벽하게 나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제 수강생들 중에는 부모님이 변호사시고 판사시고 대법관이시고 있어요. 변호사 부모님이 작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 수능 법률 지문이. 내가 변호사인데. 야 내가 사시학교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어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수능 법률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딱 1분 설명드리니까 역시 선생님 그러셨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이 지문 자체가. 즉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했지 다른 뭔가가 법률행위를 발생시킨지 아닌지는 다른 뭔가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가 있으면 얘가 있다는 100% 맞아요. 하지만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 100% 맞진 않아.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얘가 있을 때 얘고 있어? 그럼 얘가 없으면 얘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본 것뿐이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저의 해법 첫 번째는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납득을 못해. 아니 인간들아, 자 첫 번째 보자. 일단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만 있는지 다른 놈들의 관계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어쨌든 이건 판단 불가야. 그런데 판단을 하라고? 잘 들어. 자, 전제부터 한다. 집합과 명제부터 간다. 자, 집합은 여기서 다루는 사고의 범위는 논리학인가요? 신학인가요? 국어 교육학인가요? 집합은 여러분 국어 교육이에요. 국어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제라고요. 그럼 뭐야? 정보라는 거는 내용도 있지만 구조도 있고 그걸 처리했어야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되는 줄 알아요? 지문이 주제 구조를 잡아보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돼요. 법률 행위라는 놈은 의사표시도 있고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법률 행위라고 해요. 다시 봐봐. 보이죠? 이 하여라는 말이 되게 중의적으로 쓰여버린 거야.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얘가 주어인 것처럼 중의적으로 쓰여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처럼 당신들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이는 거냐? 글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잖아. 그래서 분류를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봤으면 알잖아. 첫 번째는 뭐가 있어? 계약. 그러다가 3달락에서 어떻게 됐어? 돈을 줬는데 그림은 안 주네? 이 새끼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공적 구제를 해야 돼. 그래서 소송법으로 들어가야 돼. 절차법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절차법 들어가서 봤더니 야, 반환해 이 새끼야 했는데 아 미안한데 없어 그림이. 왜? 불탔어. 에이, 야 그럼 무효. 그럼 무효니까 어떡해? 일방의 의사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돼야 되는 거지만 일방의 의사표현만으로도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야? 단독행위야. 이게 지문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 상황은 이 상황이고 니은 상황은 이 상황이란 말이야. 지문에서.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마지막 문제에서 어떤 경우가 나와? 상속과 증여 얘기까지 다 넣어놔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뭐냐 또 의사표시의 합치냐 일방이냐로 또 나눈다고. 그리고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해?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근데 이 두 개는 채권 채무가 얘는 특히나 채권 채무가 두 쌍이 생겨. 근데 얘는 채권 채무가 한 쌍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놓고 보니까 어떠냐? 그래. 법률 행위에 있는 요소일 뿐이에요. 요소. 즉 무슨 얘기야? 아하. 얘는 인과관계라고 지금 써놓은 건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얘가 상위 개념이고 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관계구나. 의사표시와 법률 효과라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게 얘구나. 근데 구조를 작살내놨으니까 구조가 틀렸구나. 그래서 틀렸구나. 3번이구나. 깔끔하게 답이 딱 떨어진다고요. 뭘 자꾸 그걸 논리라고 착각을 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푸냐고요. A와 B의 관계만 있는지 B, C, D와 B 나머지와 B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 정보가 없는데 법학 전공하셨냐고. 안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열을 내느냐. 나야 뭐 좀 못 살아도 돼. 우리 학생들 이 2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재수삼수 사수하면서 몇 천만 원 몇 억 써가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건 배신이에요. 미안해 승질내서.
여긴 커트.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아, 너무 열렸다. 죄송해요. 제가 수험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항상 니들 보면은 감정이입이 너무 돼. 미안해요. 화내서. 근데 너무 답답한 거야. 맨날 적어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싶은 거야. 이제 드디어 제가 좀 감을 잡았어. 지금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 수강생들은 괜찮지. 얼마나 깔끔하게 설명 딱 해줘. 물론 이제 이해 안 되면 더 기초 과정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빨리 올려, 여러분. 2분 드릴게요. 필기하세요. 필기해야 돼. 자, 이 내용이 26번에 5번과도 관련이 돼요. 자꾸 여러분이 26번에 5번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요소를 이용한다가 아니라 자기의 역전사 요소를 이용한다라고 그 단어가 바뀌어서 틀렸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 그 1등급 나왔는데 1등급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다니. 내가 왜 이렇게 열내냐면 저도 수험생활 하면서 제일 고생한 과목이 국어예요. 우리 때는 언어 영역. 솔직히 수학은 고생할 게 없어. 영어도 쉬워. 탐구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많았어요. 극딜 하는 거 아니야. 선배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국어는 근데 없어. 없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국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돌았지. 수험생활도 길게 했고 공부하는 과정에 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 공장 가서 2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딱 빌어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야. 군대 가서도 막 공부하고. 감정이입돼서 그래. 미안해. 나이 40대 써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나 봐. 자, 봅시다. 필기 다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지문인데, 이 지문은 일단 우리가 배운 흐름대로 풀어볼게요. 자, 다시 흐름을 잡아보면은 이거야. 주제는 이식이고요. DNA가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안 돼. 근데 없어, 이식편이. 그래서 DNA가 그나마 비슷한 동종 이식을 해도 DNA 차이가 생기니까 면역 반응 생기면서 작살내.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었더니 감염이 잘 돼. 그럼 차라리 DNA 없는 걸 쓰자 했더니 장단점, 특히 단점이 많아서 이종 이식은 방법이 아니냐? 이게 생기는데 오케이, 형질 전환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딱 보세요. 주제 구조에 집중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보이죠? 동종 이식, 이종 이식. 당연히 뭐가 크겠어요? DNA 차이가 당연히 크지. 주제 구조 원리예요. 이걸 설계해서 낸 거라고. 2번 선지. 당연하죠. 면역세포, 거부반응, 문제. 핵심 원리. 3번 선지. 이종 이식을 했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봐봐. 난 이런 게 좋아. 무슨 얘기냐?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서 끊어놨잖아. 1단락, 2단락, 3단락 내용과 4단락, 5단락의 주제를 연결 지어놨잖아요. 보이죠? 레트로바이러스 나한테는 한계체고 우리 종한테는 한계체지만 이종이 돼버리면 발현된다. 이거 조금 발췌독 하려고 그래. 무슨 발췌독이야. 흐름 잡았으면 바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엮여있는 거예요. 맞죠? 이종이식 반대말이 뭐야? 포유동물. 동종이식. 동종. 얘랑 얘가 지금 이렇게 엮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번에 우린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 발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발췌독을 했거든? 해봐. 개빡세 찾기. 같이 한번 해볼 거거든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30초 동안 필기 한 다음에 같이 가볼게요. 찾으라고. 1단락에서 웃으신 분 찾으세요 빨리.
아니, 커피에 얼음 있어서 얼음 씹었어. 미안해. 마이크 또 다 들어갔겠네. 자, 발제독을 하면요. 열심히 찾아야 돼. 존나 많아. 빨간색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딨냐. 여기 있다. 맞죠? 자기가 역전사에서 갖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DNA에서 RNA로 가는 게 아마 전사과정 같은데 거꾸로 가면 뭐예요? 거꾸로 가면 그게 역전사 과정인가 봐요. 보이죠? 그럼 사실상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거든. 맞죠? 됐어? 자, 여기다가 빨간색 형광펜 같은 거 쳐가지고 26번, 5번선 연결해봐요. 사실 이거 1추로 풀어도 잘 안 오긴 해. 근데 왔다 갔다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 26번, 5번 선지 보면은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활용해서 바꾼다? 야, 근데 자기 자신의 역전사 효소가 있잖아. 그쵸? 그리고 대부분 애들은 전사 과정만 일어난대. 다른 놈들은 전사 과정만 일어난대. 그럼 얘는 역전사 효소 가지고 있고 다른 애들은 전사 과정? 역전사를 하려면 자기 걸 이용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자, 잘 들어. 이게 얼마나 오류가 많은 사고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일단 다른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얘는 지금 전사 과정만 일어나요. 그러면 DNA에서 RNA를 만드는 게 전사 과정이래. 맞죠? 여기 있는 정보만 가지고 와볼게 내가. 맞죠?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대. 근데 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역전사도 일어나나 봐.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RNA를 바탕으로 뭐 DNA를 만드나 봐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봐. 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난다 그랬었고 다른 정보는 없는데 확실한 건 얘는 어떤 걸 갖고 있냐?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대요. 얘는 몰라 그런 건. 맞죠? 자, 그럼 봐봐. 뭐라 그랬어? 26번에서 26번 잘 보세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통해서 RNA를 DNA로 바꾼다. 그러네. 숙주세포가 아니라 자기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겠지. 아마도 이런 정보들만 있었다. 이런 정보들이 있었다. 맞죠? 잘 풀었어요. 좀 그래서 잘 풀었다고 보고, 근데 여기서 잘 들어. 이 과정을 자꾸 단어가 틀렸다. 그래서 단어를 찾기 위해서 꼼꼼하게 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쌍비읍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이게 아니야. 얘들아, 단어가 몇 개야 지금? 단어 몇 개예요? 봐봐, 지문. 이 많은 정보에서 한 단어 찾으려고 찾아지겠니? 못 찾아. 무슨 얘기냐고요? 자, 봐. 일로 와봐. A, B 관계 찾아. 바로 보이죠? F와 A의 관계 찾아. 왜 바로 안 보이는 줄 알아? 정보가 많아지니까. 경우의 수가 존나 복잡해지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뭐 알아먹는 애들 알아먹을 건데 잘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내가 얼마 전에 그 동화, 우리 3살 먹은 조카 때문에 이제 동화를 딱 봤는데 강아지들이 맨날 그 궁뎅이 냄새 맡고 다니잖아. 강아지들끼리 놀러 가면. 왜 궁뎅이 냄새를 맡는지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 동화에서. 뭐냐면 이렇게 1번 강아지, 2번 강아지, 3번 강아지, 4번 강아지가 있는데 얘네가 놀 때가 되면은 자기 궁뎅이를 벽걸이에 이렇게 걸어놓고 놀대. 그래가지고 나갈 때 자기 옷을 찾아 입고 나간대.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으로 섞였대. 그래서 자기 궁뎅이가 아닌 궁뎅이가 있대. 그래서 애들끼리 모이면 자기 궁뎅이를 찾으려고 냄새를 맡는데 쌉소리였고요. 이건 이제 동화에서 그랬어. 자, 무슨 얘기냐 봐.
A한테 1번한테 A, 2번한테 B, 3번한테 C, 4번한테 D가 있다고 할게. 근데 얘네가 섞였어. 그런데 이게 뭐로 대응되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대응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1번에 맞을지, 별표가 1번에 맞을지, 네모가 1번에 맞을지, 세모가 1번에 맞을지를 다 왔다 갔다 확인해야 되잖아. 경우에서 몇 가지 나와? 4팩토리얼에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정보가 단순하면 매칭시키는 건 한 가지면 끝나. 정보가 많으면 매칭시키는 경우의 수도 뒤지게 많아지니까 실수, 피로도, 시간, 여러분이 역량 다 깎아먹는다고요. 피지컬 다 깎아먹어요. 즉 무슨 얘기야? 이 한 단어 못 찾는다니까요. 확률적으로. 이게 자기 세포에 자기의 역전사 요소가 있는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정보가 터졌잖아. 근데 우린 어떻게 찾았어? 이게 아니지. 뭐로 찾은 거야? 주제 잡고 구조 잡고 가치 판단해서 잡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얘는 100분의 99, 100이야. 알겠니?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자, 이렇게 정답 5번이에요. 끝이에요. 됐죠? 됐어? 자, 근데 잘 들어. 100분이 99에서 100이 아니라 고정 확정 100분이 100. 즉 전국 50등에서 200등 수준의 사고를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실 얘도 틀렸어. 논리적으로는. 국어적으로는 맞아. 그 정답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논리, 여러분은 안 좋아하지. 내 수강생들이니까. 그 논리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논리가 뭔지도 모르고. 잘 봐. 잘 보세요. 자,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역전사소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간단하죠?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어딨어? 숙주세포에 역전사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선생님, 역전사 안 한다며. 그래, 역전사를 안 한다 그랬지. 역전사 요소가 없다 그랬니? 자기 요소 이용한다 그랬니? 자기 요소가 있다. 얘네는 전사만 한다. 그 말이 왜 역전사 요소가 없다라는 말이 돼요? 즉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집합의 문제야. 집합에 대해서 이 정보가 100% 들어와 있으면 판단이 되는 선지겠지만 지금 어떤 집합인지 모르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몰라. 정보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틀렸다고 100% 확신할 수 있냐고. 아까랑 똑같은 논리라니까. A랑 B밖에 없으면은 A와 B의 관계, A가 없으면 B도 없다. A가 있으면 B도 있다. 나올 수 있지만 아니 A에서 B가 나왔다고 해서 C에서 B가 나올 수도 있고 D에서 B가 나올 수도 있고 E에서 B가 나올 수도 있는데 A가 없으면 B가 없다고? 아니 D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B가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즉 정보가 얘가 주어지냐 얘가 주어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어지고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냐에 따라서 100% 판단할 수 있냐 없냐 논리가 만들어진다고. 즉 그래서 수학이라는 단원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논리학을 다루는 거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가 아니에요. 집합과 명제에서 다뤄주는 거야. 뭐를 선행해요? 집합을 선행해요. 정보를 선행한다고. 전제를 선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그래 주어진 정보 오케이. 그럼 봐. 숙주세포 역전사 요소가 있다 없다 모른다야. 모른다. 이용하는지 안다 모른다야. 모른다. 맞다 틀리다야. 모른다야. 그래놓고 5번이 틀렸다고 100% 확신하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학급 사고 좀 하지 마요. 제발. 그러고 있잖아. 맨날 일치로 풀어. 그래서 풀리긴 해. 그 운 좋으면 한 1등급. 어떤 날 컨디션 바보 되면 3등급. 수능날 3등급 나오면 또 1년 해야 돼.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확률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뜯어 고치지 못하더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체화가 돼. 이 지문을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주제구조 잡았잖아. 주제구조 같이 판단하라고. 그래서 자기요소 이용하겠지. 끝. 하지만 이것조차도 100% 사고는 아니라고. 왜? 사실 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 역전사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용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정답 어떻게 골라요? 얘기했잖아. 이미 주제구조도 1, 2, 3, 4번이 농정답이고
얘는 지금 이런 주제 구조가 잡혔으면은 아마도 자기 자신 쓰겠지. 매우 얘가 정답일 확률이 높네.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EBS 풀면서 다 터져 이것 때문에. EBS 풀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계속 발췌도구로 정보 찾으려고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보를 찾는 과정에 정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답이 없거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정답인지 모르겠고 왜 문제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EBS 산지부터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걸리면서 멘탈만 뒤지 터지는 거야. 이제 EBS 풀 때니까. 심지어 그게 사고 능력이 되는 100분위 99, 98 이런 최상위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명예훼손 지문 볼 거야. 명예훼손 지문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지문이 논리적으로 이상해요.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뭐지 이럴 수 있는 지문이야. 그런데 국어교육 관점에 바라보면 문제를 굉장히 잘 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갈게. 27번. A가 갖춰야 될 조건. 글의 주제. A 뭐예요, 지금? A 어딨냐, A. 이상적인 이식편. 자, 1번. 비용 낮추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맞지? 그런데 정기교체가 용이한 것도 좋은 거 아니냐? 봐봐. 내용 일치를 시키면은 얘 오케이예요. 맞잖아. 좋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바로 1번이 정답일까? 구조 좀 잡으라고, 이분들아. 아니, 여러분. 비용을 낮춰서 이걸 한다고? 아, 오케이. 하향식 더 해봐. 야. 정기교체를 하면 잘 들어봐. 수술해야 돼. 아니, 내가 인공심장, 야. 지금 우리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아크라이트 왔다 갔다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도 이거 뺐다 끼려면은 막 난리나. 막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심장 막 뺐다 끼려고? 뭐 토끼 간이냐고 이게. 될 수가 없어. 보세요. 이미 구조아웃이죠? 비용 낮추는 거랑 경기교체 용역이랑 뭔 상관이야? 두 번째. 하향식으로 맞춘 거죠. 야, 씨발 수술 많이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수술을 많이 하자고요? 이것도 아니잖아. 1번이지 뭐. 그러니까 내용 일치로 보면 정답 1번인데 구조로 1번이 괜찮은데 구조로 보면 이상한 거야. 이 느낌 잡으라니까. 뭔 쓸데없이 2, 3, 4번에서 시간 낭비를 해요. 이해됐어? 반면에 보세요. 크기는 당연히 유사해야지. 하향식으로 봐도. 그리고 여러분이 내용 일치로 봐도 얘는 보였을 거지만 구조적으로 봐도 장단점으로 보였을 거예요. 정보 가치가 비교적 높은 놈이었단 말이야. 3번 선지. 유전자 거리. 왜? 이게 문제 원인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극복해야지. 그래서 구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당연히 하향식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됐어? 아, 이것도 당연히 얘도 당연히. 됐어? 왜 1번이 틀렸냐? 선생님 내용이 있는데요. 비용 낮추는 거 좋은 거고 비용 낮춘다고 나왔잖아요. 비용도 비싸다고 나오잖아요. 정기교체 못한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관계를 바꿔놨잖아. 구조를 틀어놨잖아. 그래서 정답 1번 아웃이에요. 제발 주제 구조 보세요.